구조체 타입은 일종의 사용자 정의 타입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구조체 타입은 단순히 변수를 선언할 때만 사용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기본 자료형이 사용되어질 수 있는 모든 자리에 사용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하나의 날짜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date라는 구조체 타입을 정의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연, 월, 일로 구성되어진 하나의 날짜를 단순한 하나의 문자열로 유지 관리하게 되어지면 날짜 관련한 연산들이나 비교 처리 같은 것들을 하기가 좀 번거로울 수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정수, 연도, 월, 일을 저장할 수 있는 3개의 필드로 구성되어져 있는 구조체 타입을 정해 본 것이죠. 자, 이렇게 정의되어진 데이트 T 타입을 가지고서 우리는 단순 변수를 사용할 때 사용할 수 있었을 텐데 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구조체 타입을 정의할 때 예를 들어서 학생 구조체 타입을 정의할 때 그 학생의 생년월일을 저장하기 위해서 day of birth의 약자이죠. 데이트 T 타입의 필드를 하나 둔다라고 한다면 이제 student T라는 구조체 타입이 있어서 number라는 필드는 정수형 변수가 되고 name이라는 필드는 캐릭터 배열이 된다라고 한다면 day of birth라는 구조체 필드는 데이트 T 타입의 구조체 타입의 변수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항상 우리가 하나의 구조체 변수를 선언하고 나서 각각의 필드를 접근할 때에는 멤버 참조 연산자 점을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현재 S1이라는 구조체에 대해서 number라는 필드에 접근을 할 때에는 S1.number라고 접근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 number라는 것이 정수형 필드이기 때문에 정수형 변수처럼 취급하면 된다라고 했었어요. 자, 반면에 이름 필드를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s1.name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해주면 되는 것이고 역시 name이라는 필드는 배열이기 때문에 배열처럼 사용을 해주면 된다라고 했었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 day of birth라는 dob라는 필드는 구조체 변수인 거잖아요. 자, 따라서 s1의 dob라는 필드는 하나의 구조체 변수로서 연도, 월, 일이라는 3개의 필드를 다시 갖고 있기 때문에 dob라는 데이트 T 타입의 구조체 변수가 가지고 있는 필드가 3가지가 있는 것이죠. 자, 따라서 S1도 구조체 변수이고 dob도 구조체 변수이고 각각을 멤버 참조 연산 점을 통해서 접근을 하게 되어지면 S1이라는 구조체 변수에 dob라는 필드에 year라는 변수에 어떤 값을 넣어라 라는 표현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듯 하나의 구조체 변수를 가지고서 다른 구조체를 정의할 때 필드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배열을 선언을 할 때 요소의 타입이 구조체 타입인 배열을 생각을 해보도록 해봅시다. 자, 다음과 같이 리스트라는 이름의 배열이 있는데 리스트라는 이름의 배열은 10개의 요소를 갖고 있는 배열이죠. 각각의 요소의 타입이 무엇인가? 포인트 T 타입이다 라는 거예요. 즉 포인트 T 타입의 변수 10개를 묶어서 하나의 이름 리스트를 선언한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현재 리스트라는 이름에는 0번 요소부터 9번 요소까지 10개의 요소가 있을 것이에요. 자, 다만 각각의 요소는 이제 단일 변수가 아니라 포인트 T 타입의 변수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X라는 Y라는 각각의 필드들이 구분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즉 리스트라는 배열의 0번 요소에도 X, Y라는 변수가 따로 있는 것이요 1번 요소에도 마찬가지로 X라는 필드, Y라는 필드가 따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겠죠. 자, 우리가 배열의 이름과 배열의 순번을 통해 가지고서 특정 요소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했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배열의 선택식을 통해 선택되어진 각 요소도 하나의 구조체 타입의 변수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X라는 필드, Y라는 필드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리스트라는 배열의 0번 요소의 X라는 필드 또 리스트라는 배열의 0번 요소의 Y라는 필드와 같이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물론 리스트라는 배열의 1번 요소의 X, 또 1번 요소의 Y 등등으로 배열의 모든 요소를 식별할 수 있는 선택식에 대해서 각각 멤버 참조 연산을 통해 각 구조체 변수가 가지고 있는 필드들을 식별해 나가는 일을 수행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구조체 배열이다 라고 해서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저 배열의 요소 타입이 구조체인 그런 배열에 불과하다라는 점 살펴봐 두기 바랍니다. 자, 이런 구조체 배열 역시 배열을 선언함과 동시에 초기화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 하나 주의할 것은 자, 단순 정수형 배열인 경우에는 그저 정수형 변수들을 나열해주면 되었었던 것이죠. 다만
구조체 배열인 경우에는 구조체 변수들을 나열해주는 형태가 되어지다 보니까 정수형 변수에는 하나의 정수값밖에 저장이 되지 않아요. 자, 그런데 구조체 변수에는 여러 개의 필드들의 묶음으로 표현되어지기 때문에 하나의 구조체 변수를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할 땐 이퀄 중괄호를 통해서 각각의 필드들을 순서대로 나열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했었어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이 리스트라는 3개 요소를 갖고 있는 배열인데 요소의 타입이 student t 타입이다 라고 한다면 자, 3개의 요소들을 콤마로 구분을 해서 3덩어리를 나열해 줘야 되겠죠. 그런데 각각의 덩어리들이 student t 타입이기 때문에 하나의 구조체 타입의 변수를 초기화하기 위해서 equal 중괄호라는 값을 통해 가지고서 각 필드의 순서대로 초기 값들을 나열해 주는 과정을 3번 반복해 줌으로써 3개의 요소를 갖고 있는 구조체 타입의 배열을 각 요소들을 적절하게 초기화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차원 배열이 아니지만 중첩된 중괄호를 통해서 각각을 식별한다라는 점에 유의를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구조체 배열 역시 배열이다 보니까 함수와 같이 사용되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했을 때 함수의 인수로 구조체 배열을 넘긴다? 예외 없이 모든 배열이 함수 인수로 사용할 때에는 오로지 배열의 이름만 사용해준다 라고 했었어요. 배열의 이름을 통해서 그 배열의 시작 주소 값을 함수의 매개 변수로 복사해서 전달해주게 될 것이요. 함수 정의 부분에서는 그 매개 변수를 통해 전달되어진 배열의 시작 주소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실행수 영역에 실제 배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볼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FN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FN이라는 함수가 어떤 포인트 t 타입의 구조체 1차원 배열을 전달받는다라고 한다면 앞서서 다뤘던 일반 정수형 배열과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이 내가 받을 배열의 요소의 타입과 네모가로 하나를 통해서 포인트 t 타입의 1차원 배열을 받는 함수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 줄 수 있는 것이고 이 첫 번째 인수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것은 그저 포인트 t 타입의 1차원 배열의 시작 주소값만 전달되어질 테니까 함수 안에서 몇 번 반복적으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반복 횟수를 추가적인 인수로 관례적으로 전달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저 배열의 요소 타입이 구조체 타입일 뿐 기존에 우리가 사용해왔던 배열과 동일한 관점에서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구조체 배열을 함수와 같이 사용을 해보는 간단한 예제를 작성을 해봅시다. 자, 먼저 앞서 살펴본 것처럼 2차원상의 하나의 좌표점을 나타내기 위해서 x, y라는 두 개의 정수 필드를 갖고 있는 포인트라는 구조체를 포인트 t라는 사용자 정의 타입으로 정의를 해봅시다. 따라서 포인트 t 타입의 배열을 선언했다라고 한다면 이 pList라는 배열은 3개의 요소를 갖고 있는데 각각의 요소 타입이 포인트 t 타입인 즉 포인트라는 구조체 변수이다 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좌표점 3개를 하나의 배열로 묶어 놓은 것이다 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pList라는 배열에 좌표점들을 입력받기 위해서 input이라는 함수를 작성을 해보고자 합니다. 하나의 함수에게 배열을 통째로 전달하는 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예외 없이 배열의 이름만 전달한다 라고 했었죠. 배열의 이름을 통해서 배열의 시작 주소가 함수의 매개 변수로 전달되어져서 함수 매개 변수를 통해서는 그 시작 주소를 통해서 배열의 나머지 요소에도 접근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겠어요. 더불어서 관례적으로 첫 번째 인수로 전달되어진 배열을 몇 개만큼 반복적으로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크기를 전달한다 라고 했었어요. 현재 input이라는 함수는 입력받는 함수이기 때문에 pList라는 배열에서 최대 3개까지 입력받을 수 있잖아요. 따라서 3이라는 값을 전달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배열의 크기는 배열을 선언문이나 배열을 사용을 할 때 함께 사용되어지니까 필요에 따라서 기호상수로 선언해서 사용을 하면 일관되게 프로그램을 구성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input이라는 함수는 다음과 같이 선언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인자로 포인트 t 타입의 1차원 배열을 그리고 두 번째 인수로는 그 배열의 할당 크기인 하나의 정수값을 전달받으면서 아무런 값도 반환하지 않는 그런 형태의 함수가 되겠죠. 따라서 함수의 선언을 그대로 복사해서 함수를 정의해 보게 되어지면 먼저 함수의 선언과 다르게 함수의 정의에서는 반드시 매개 변수에 대한 이름이 필요하겠죠. 따라서 배열은 list라는 이름으로 크기는 n이라는 이름으로 전달받는다 라고 가정을 하면
호출 측에서 사용되어진 pList라는 배열의 이름을 통해서 배열의 시작 주소가 list라는 변수로, 이 list라는 것은 배열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하나의 포인터 변수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가 명시적으로 포인터 변수로 써도 되지만 배열을 받을 때에는 배열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용이하기 때문에, 또 명확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된다라고 했었어요. 더불어서 배열의 할당 크기인 3이라는 값은 매개 변수 n으로 전달되어져서 다음과 같이 n번 반복하는 for 반복문을 구성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유의할 것은 매개 변수 횟수만큼 반복하도록 해주어야지만 우리가 다양한 길이에 대해서도 처리할 수 있는 좀 더 일반화되어진 함수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자, 더불어서 매 반복 주기에서는 프롬프트 메시지를 적절히 표현하고 스캔f를 통해서 두 개의 정수를 리스트라는 배열의 i번째 요소인 구조체 변수에 각각 x라는 필드, y라는 필드에 직접 입력받을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배열의 선택식은 그 배열의 특정 요소에 대한 변수 이름처럼 접근할 수 있다라고 했기에 리스트라는 배열의 i번째 요소가 나타나는 구조체 변수의 x필드, y필드라는 의미가 되어지겠죠. 스캔f는 문자를 입력받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항상 주소연산자가 필요했었죠. 따라서 첫 번째 입력값은 배열의 i번째 요소의 x필드로, 두 번째 입력값은 배열의 i번째 요소의 y필드에 각각 저장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참고로 스캔f의 첫 번째 인수인 형식 문자열 내부에는 형식 코드만 사용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콤마와 같이 형식 코드가 아닌 값을 기록하게 되어지면 사용자가 입력 시 입력 버퍼로부터 상쇄되어질 문자를 나타내지게 된다라고 했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좌표 값을 입력할 때에는 보통 공백으로 구분하기보다는 콤마로 구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콤마 값은 입력 버퍼에서 제거할 목적으로 기술한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렇게 입력되어지는 내용은 현재 이 리스트라는 매개 변수가 가리키는 배열에 직접 입력을 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 input이라는 함수는 어떠한 값도 반환하지 않고 출축으로 복귀한다 하더라도 pList에는 이 함수 내부에서 입력한 값들이 정상적으로 저장이 되어 있을 거예요. 따라서 이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메인 함수 쪽에서는 input 함수 호출 후에 show라는 함수를 통해 가지고서 pList라는 배열에 입력되어지는 값들을 출력해 보도록 해봅시다. 역시 show라는 함수에게 pList라는 배열을 통째로 넘기는 효과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함수의 인수로는 배열의 이름만 지정해주면 되고, 이번에는 show라는 함수를 통해서 pList라는 배열의 시작서부터 몇 개만큼 반복적으로 출력할 것인지를 넘겨주면 되겠죠. 물론 현재는 3개짜리 배열 만들고 3개만큼 입력받았으니까 3개 요소만큼 모두 다 출력해주면 될 것이에요. 자, 따라서 show라는 함수의 선언은 input이라는 함수와 마찬가지로 포인트 t타입의 1차원 배열과 하나의 정수값을 전달받는 형태가 되어질 것입니다. 더불어서 함수의 구현 부분도 input 함수와 동일하게 처리가 되어지겠죠. 전체 n번만큼 반복하면서 리스트라는 배열의 i번째 요소에 xy 필드 값을 콤마로 구분을 하되 하나의 좌표 값은 괄호로 감싸서 나타내 줄 수 있도록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따라서 빌드한 후에 실행해보면, 자, 좌표 값을 입력할 때 처음에는 0,0 해볼까요? 두 번째는 1,2, 세 번째 값은 34,56 등과 같이 입력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입력된 내용들은 콤마로 구분을 해서 xy 값이 잘 분리되어져서 입력된 것을 볼 수 있고, 숫자 입력 값이기 때문에 공백 입력 값 같은 경우들은 무시되어져서 입력이 되어질 것입니다. 자, 이렇듯 구조체 타입의 배열을 함수와 같이 사용한다라는 것은 기본 재료형의 배열을 함수와 같이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특징들을 지니게 되어져요. 다만 배열의 선택식으로 나타내는 한 요소가 단일 변수가 아니라 구조체 타입의 변수인 경우에는 여러 개의 필드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배열의 첨자 현상과 더불어서 구조체의 필드를 접근하기 위한 멤버 참조 현상이 동반되어진다라는 점을 잘 정리해 두기 바랍니다. 구조체 타입을 멤버로 갖는 구조체와 구조체 타입을 요소로 갖는 배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저 구조체 타입을 일종의 사용자 정의 타입으로 생각해서 사용자 정의 타입을 갖는 구조체 필드와
사용자 정의 타입을 요소로 갖는 배열로 생각해주면 된다라고 했었죠. 자, 역시 구조체 타입을 포인터와 같이 사용을 해볼 수도 있을 거예요. 구조체 타입을 포인터와 사용한다? 결국 포인터 변수의 베이스 타입이 그저 구조체 타입에 불과한 그런 포인터에 불과한 것이죠. 어떤 구조체 변수의 주소를 전달받는 그런 포인터 변수이다 라는 것이고, 포인터 변수를 통해서 간접 참조하는 대상이 하나의 구조체인 그런 상황이 될 것이에요. 자, 이런 구조체를 포인터를 통해서 간접 참조해서 사용하는 일은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지기도 하고 또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되어져서 몇 가지 다른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제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